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언니가 책 리뷰한 것을 제가 낭독하며 책 낭독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베스트셀러,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를 펴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성희 선생님의 두 번째 이야기, 새로 출간된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입니다. 제목부터 저희에게 와닿았던 책이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저희 엄마가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라서 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책의 내용은 저희 40대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해 힘을 빼고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언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추려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 10년 만에 다시 너에게 편지를 쓰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누가 뭐래도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돌이켜보면 네가 무엇을 잘해서 뿌듯하기는 했어도 그게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너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빛이었다. 너를 낳고서야 나는 사랑을 주는 기쁨을 알았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힘이 얼마나 뚜렷하고 거대하게 존재하는지를 깨달았다. 네가 지금 마흔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 또한 마흔을 앞두고 인생을 한번 가지치기 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이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마흔에 접어들며 경험하는 혼란은 전환의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내면의 소리다. 이때의 혼란은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 누구나 거치는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니 딸아, 마흔의 흔들림 앞에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야말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오느라 세상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느라 억눌러온 너의 욕구들을 돌아볼 때다. 남들이 뭘 하든 네가 하고 싶고 되고 싶었던 너의 모습들을 찾아보렴. 그러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처럼 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 너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챕터 1. 43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것들. 딸아, 사람들이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니? 마흔에 스스로 너무 나이 들었다고 단정하고 누가 시킨 것처럼 책임과 의무만 가득한 삶을 산 것이다. 자유로운 시기는 끝났다고 여기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산 것이다. 그러다 지금이 되어보니 40살이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마흔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짐이 얼마나 많니? 힘들고 지치면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살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기계적인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40살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고 푸념하게 되지. 하지만 그건 네가 지치고 피곤해서일 뿐 나의 탓은 아니다. 잠시 쉬어가면 될 일이지 마흔에 관한 고정관념에 너를 끼워 맞출 일이 아니다. 사람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나이가 몇이든 진취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오늘 후회가 없고 내일이 기대된다. 그래야 예순이 되어도 매일 새롭고 미래가 궁금해진다. 나는 네가 부디 그렇게 나이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게 있다. 세상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삶도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생이 멋지고 화려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허접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잘났든 못났든 다 같이 죽음으로 가는 도중에 서 있기에
그 과정에서 한때 인기도 맛보고 전성기도 누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을 수용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현실이 아무리 초라해도 인생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꿈을 재조정하고 아름다움과 비루함이 공존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챕터 2. 딸아, 네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너 자신이다. 나는 살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며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좌절을 느낄 당시에는 세상이 끝난 듯 했지만 지나고 보면 절대로 끝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늘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보는 시선도 달라지므로 선택에 대한 평가도 변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세옹지마나 전화위복 같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좌절에 굴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인생이 새롭게 평가된다. 그러므로 삶은 정말로 끝날 때까지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 인생은 좌절의 연속이다. 누구에게나 원하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 욕구가 100% 충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걸 얻고자 하는 이는 많은 법이니까. 어려서 간식을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오빠, 동생과 나눠 먹어야 했다. 부모님에게 분명 칭찬받을 일을 했지만 더 잘한 형제나 친구들 때문에 칭찬 대신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 보란듯이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치열한 경쟁의 문 앞에서 몇 번이고 고배를 마셨다. 이러한 경험이 한둘이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좌절을 피할 수 없다. 물론 피할 수 없다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좌절은 언제나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나 적절한 좌절은 동시에 사람을 성숙시킨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작은 좌절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웬만한 일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된다. 좌절을 통해 자아는 점차 강해지고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도 커진다. 또 좌절했을 때 누군가의 다정한 말과 위로,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듯 타인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의 손을 잡아주게 된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꺼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좌절을 겪음으로써 욕망의 수준을 조절하게 된다. 너무 큰 욕심은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젊은이들이 같은 좌절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다. 젊었을 때는 대개 이루고 싶은 꿈이 크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 직업이 아니면 실패인 것 같아 그것에만 매달린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하고 취업난을 겪으며 꿈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이 사람과는 잘 안 됐지만 더 좋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꼭 고액 연봉이 아니어도 먹고 살 만한 다른 직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좌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좌절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하지만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는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훗날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거라는 말은 섣불리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러나
40대는 아직 젊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이어도 찾아보면 숨쉴 틈 정도는 있다.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끝내 버티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도 한다. 삶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는 마지막까지 살아봐야 알 수 있다. 그러니 여기가 끝이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40대에는 일하는 것보다 잘 쉬고 잘 노는 것이 먼저다. 최선의 방법은 일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돈을 받는 대가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는 일만 일이 아니다. 취미, 여행, 운동, 봉사 모두 중요한 일이다. 업무 시간도 부족한 입장에서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 좋은 점이 많다. 40대부터 펼친 다양한 활동들이 은퇴 후에 의미 있는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직업으로서의 일을 놓아야 한다. 사업가가 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 어떤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그럴 때 그동안 개발해온 취미, 봉사, 여행, 공부가 좋은 대안이 된다. 많은 사람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취미나 운동 같은 여가 활동을 훗날로 미루지만 막상 은퇴 후 시작하려면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가 활동도 미리 야금야금 해놓아야 은퇴 후에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삶은 다채로워져야 한다. 체력, 경제력,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살아있는 한 재미와 의미와 보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찾아주지 않는다. 스스로 하나씩 도전해보며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이 남을 테니까 그때 생각해야지 하면 늦는다. 그러니 너무 일만 하지 말자. 일만 하며 버티기에 인생은 너무 길다. 화를 잘 참는 법이 아니라 현명하게 내는 법부터 익혀야 한다. 마흔은 온갖 책임과 역할이 쏟아지는 나이다. 그에 따라 억울함, 분노, 화 같은 감정도 물밀듯이 몰려오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로 몸이 아프거나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비생산적 방식으로 에너지만 낭비할 수 있다. 화를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 마흔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진다. 흔히 분노는 위험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노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해오거나 부당하게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거나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공격한다.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분노, 즉 공격성이다. 그런데 무작정 화를 억누르면 큰 병이 나고 만다. 단지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라 몸도 아프다. 옛 어머니들이 자주 앓았던 화병이 그것이다. 화병의 원인은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무심한 남편에게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쌓이고 쌓여 화병이 난다. 분노를 억압하면 당장 얼굴을 붉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공격성은 방향을 바꿔 나 자신을 겨누게 된다. 그러므로 무조건 참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화를 내면 왠지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꼬일 것 같아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분노를 잘 표현하면 오히려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를 잘 내는 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당히와 적절이다. 여기서 작가는 화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4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우선 화가 끓어오르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되면 이게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정말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상대방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정리를 해서 대화로 푸는 것입니다. 화에 휘둘리면 무력감이 든다. 반대로 화를 적절히 다루면 유능감을 얻고, 그 유능감은 스스로를 더욱 나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준다. 챕터 3. 마흔, 놓치기 쉬운, 그러나 지금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 마흔이 되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확고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틀이 되기도 한다. 이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생을 즐기고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데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다. 따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책을 쓰는 내내 곰곰이 생각해 봤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꼭 하나만 뽑으라면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구나. 나 자신을 좋아해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느낌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면 원하는 일을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타인과 세상을 탓하는 일이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삶이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나 자신을 좋아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 타인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문제지만 자기 스스로 입히는 상처가 더 큰 문제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정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정한 이들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경우도 많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충족하지 못한 욕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과거와 화해할 수는 있다. 다 큰 어른의 시선에서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고 어린 시절의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며 슬퍼하고 불행했던 과거를 놓아주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과거를 재구성하는 일, 과거와 화해하고 어린 날의 자신을 안아주는 일은 언제든 가능하며 꼭 해야만 한다. 몸만 컸다고 어른이 아니다. 가슴 속에 숨어있는 약하고 여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감싸 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가슴에 맺힌 게 없는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있다. 40살이 되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다. 어른이 되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이며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는 나이가 40이다. 딸아, 너는 너를 위해 뭘 해주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미안해하지 말 것. 챕터 4.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참 좋다.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재미있는 일들이 있다. 조물주는 신기하게도 나이마다 다른 즐거움의 목록을 준비해 놓고 있다. 20, 30대 때 관심을 끌던 일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대신 흥미를 끄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난다.
얼마 전 만난 친구는 요즘 영어 회화 공부에 푹 빠졌다고 하더구나.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60대인데 하나같이 더듬더듬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자신만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에 금세 그만뒀을 텐데 나이가 드니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소통의 즐거움만 가득하다고 했다. 시험을 앞두고 닥달하듯 하는 공부도 아니고 서툴고 느린 자신도 충분히 기다려줄 만큼 시간도 넉넉하니 이제야 비로소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도 했다. 한창 바쁠 때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재미다. 나이가 주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아닐는지. 그런데 행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행 가운데에서 피어난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다닌다. 불행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행복이 있다면 불행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기쁘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 슬프다고 마냥 울고 있을 일도 아니다. 노철학자 김영석 교수도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100세를 살고 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라며 그 이후로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러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고루 보고 나서야 제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젊어서는 성공하길 간절히 원했고 인정받으면 날아갈 듯 기뻤다. 하지만 성공과 인정에는 그림자처럼 시기와 질투가 붙어 다녔으니 마냥 좋은 일만도 아니었다. 반대로 좌절과 시련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선 경험은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했다. 그러고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좋은 일 속에 나쁜 요소가 있었고 나쁜 일 속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었으니 말이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머지않아 나쁜 일도 오겠지만 그럴수록 그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온전한 행복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구나. 나는 자유롭고 재미있고 행복을 느끼는 지금 이 나이가 참 좋다. 챕터 5. 남들이 뭘 하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기를. 이 챕터에서는 40에서 시작한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과 50이 되기 전에 정리해두어야 할 것 등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누가 뭐래도 재미있게 사는 게 최고다. 그리고 메멘토 모리를 잊지 말 것.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등 저희가 알면서도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 산다는 것은 상처를 입고 또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다. 믿었던 사람과 세상에 상처를 받으면 누구나 저도 모르게 움츠러든다. 조심스럽게 살게 되고 많은 걸 의심하게 되지. 그러나 고슴도치처럼 나를 세우는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도 사라지고 만다. 안전하지만 생동감이 부족한 삶, 변화 없이 머무는 삶이 되고 말지. 지금껏 살아보니 지키는 삶이 주는 안정감보다 조심하느라 놓쳐버린 기회와 그에 따른 후회가 더 크게 느껴지는구나. 그때 조금 더 도전적으로 살아야 했는데, 그때 사람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40에 이르면 세상의 비정함과 사람의 냉정함을 경험하면서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기술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지.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세상과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열고 도전적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마흔에 이르는 동안 다져진 균형감과 현실감이 네 무기가 되어줄 테니. 지금 다시 보는 세상은 어려서 본 아름답기만 한 세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인생은 살만하다. 어떤 것이든 더 오래, 더 잘하고 싶다면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이번에 하는 일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는 남겨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고 기대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이루었다면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잘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짓누를 때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힘 빼기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처럼 힘을 빼고 무리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 세상이 아무리 1등이 아니면 무의미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윽박질러도 그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100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군가가 넌 더 잘할 수 있어 힘내 라고 말하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힘을 빼야지 오히려 일도 잘 되고 인생의 다른 즐거움들도 놓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힘을 빼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를테면 병원에서 엉덩이 주사를 맞을 때 사람들은 힘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힘을 준다. 오죽하면 간호사가 힘을 빼지 않으면 더 아프실 거예요 라고 해도 자꾸만 힘을 주게 될까. 그래서 나는 삶에서 힘을 빼는 법을 익히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만 참 익히기 어려운 고급 기술이라는 생각을 한다. 1등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바닥까지 짜내다 보면 옆을 바라보지 못한다. 풍경의 즐거움도 인생의 다른 가치도 놓쳐버린다. 그러니 잘해야만 한다는 부담감과 욕심을 내려놓고 무엇이든 일단 해보자, 아님 말고 하는 마음으로 해보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인생을 즐길 에너지를 꼭 남겨놓아라.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너를 더 멀리, 더 오래 가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삶은 대체 무엇일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었다가 마지막엔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빼앗고야 만다. 생기를 빼앗고 호기심을 앗아가고 명성과 재력, 마지막엔 목숨까지 걷어간다. 그래서 정점에 이르고 나면 이제는 내리막만 남았다고 느낀다. 노년의 삶을 잿빛으로 그리는 이유다.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 세월은 모든 걸 가져가기만 하는 걸까? 다행히 살아보니 나이가 들어서 좋아지는 것도 많다. 앞만 보며 달려갈 땐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꼭 잘해내지 못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은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꼭 뭐가 될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돼도 돼. 너는 그냥 그 자체로 사랑스러워. 딸아, 나는 너에게 이런 말을 충분히 해주었을까? 너를 더 지지해줬어야 했는데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무엇을 느끼든 그 자체로 옳다고 이야기해줬어야 했는데 남들이 뭘 하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라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나 역시 너를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며 알게 모르게 마음의 짐을 지우진 않았을까 해서 가슴이 아팠단다. 세상은 앞으로도 이제껏 그래왔듯 너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다그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네 느낌을 믿고 네 생각을 신뢰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 성공한 인생이다. 인생이 거창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 세상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렴. 딸아, 너는 충분히 그럴 능력과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죽을 때까지 응원할 것이다. 늘 너를 아끼고 지지하는 엄마가.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